아니 어제 구포시장 분위기 예, 보니까 아주 뜨겁던데 일단은 먼저 예,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코스피 6천 발언 하신 거 가지고 여권에서 조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단체로 긁혀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말로요. 네. 저는 뭐 저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은 아부하고 싶은 것 같고 음, 조국당의 조국 대표님은 아유 군산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음, 좀 찌질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시장 활용하는데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던 사람이죠. 음, 제가 민주당이 반증시 정책들을 많이 할 때 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금투세 투쟁에 앞장서서 민주당을 항복을 받아냈죠. 저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5천, 6천이 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도 뭐 우리 보수의 대선 주자들에게 질문들이 많이 갔었을 겁니다. 뭐 어떤 질문이 갔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 당시 후보가 말하는 5천 코스피 5천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다른 많은 분들은 뭐 허황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좋다 그랬어요. 음, 되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정책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그거보다라도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이 주가 코스피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줬어요. 음, 그런데 그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마치 자기들이 뭐 한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기 시작하면 사실과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게 그냥 야당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음,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보세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올라가면 사이클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게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게 네. 그 따르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내려갈 때 그러면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되냐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이클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하거나 오판하면 그런 식의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를 제기할 것인데 이게 이상합니까?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 칭찬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음, 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황당한 계엄을 해서 음, 보수 정권을 중단시켰어요. 음, 보수 정권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점을 대단히 비판하는 음, 입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계엄을 직접적으로 저지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황당한 계엄이 없었다면 보수 정권이 유지됐을 것이고 음,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 상황을 보수 정권이 맞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안타까움을 음, 표현한 겁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틀립니까? 또, 또 하나는 음, 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어저께 구포시장도 갔었는데 그렇죠. 구포시장에 계시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 이 주가 지수로서 민생에서 막 좋아지는 걸 막 느끼실까요? 체감되는 그렇지는 부분. 않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주가 지수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하는 여러 가지 투입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진짜 민생을 위한에서도 힘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이상합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굉장히 안 좋죠. 계엄 때보다도 안 좋습니다. 음, 그렇죠? 그런데 환율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물가에 음,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주가는 자기 덕이고 음, 환율과 물가는 남 탓이다? 국제정세 탓이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말이 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부터 제가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구포시장에서 시장 서민들에 관한 어떤 경제에 음, 관한 민생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했던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꼬투리 잡아서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 이렇게 튀어나오고 음, 조국당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러던데 글쎄요 뭐 제 말이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아첨해보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게다가 제가 뭐 주가가 오르는 걸 반대하는 거거나 그 정책 오히려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노봉법 같은 것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반대했었잖아요. 주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앞뒤 잘라가지고 마치 뭐 제가 윤석열 정권을 뭐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그런 거랑 관계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차피 사이클에서 온 거니까 윤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보수 정권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맞고 경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왜 안 했냐? 아니 그때는 그 사이클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질문이 뭐 근데 저걸 모르고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던지는 질문이지.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줌도 안 되는 윤호개인, 윤석열 노선 당권파들이 전통의 야당과 보수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윤호개인 이 당권파들이 가는 방향대로 가면 그냥 제1야당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보수도 망해요. 자기들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뭐 고성국 같은 사람들 위시한 그런 일련의 그 컬트 집단들에 포획돼서 숙주로서 있다 보니까 자기들 어떤 연명이라든가 조그만한 한톨 같은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전통의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헐값에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정말 보수 재건에 나서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나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섰잖아요. 다 관망만 하고 다 뒤로 엉덩이 빼고 애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입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뭐 구포시장과 온천천 부산대역전에서의 온천천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부산 시민들이 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 동원이 될 것 같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 보수 재건에 관한 열망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건 뭐 총선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뒤로 빠져서 관망하고 결과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과실을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건 시민에 대한 정치인들의 예의도 아니고 정치인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 재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제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가주시죠. 라고 제안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니 방금도 강조를 하셨고 어제도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보수 재건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정치인 한동훈이 생각하는 보수 재건의 방식은 무엇인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보수의 재건할 때 있을 가치는 딱 이겁니다. 헌법, 사실, 상식에 기반한 유능한 정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헌법? 그러니까 계엄 같은 거는 옹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탄핵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격해야 됩니다. 상식. 그러니까 이 무슨 홍위병 같은 사람들 동원해서 정적을 찍어내고 그러고 나서 법원한테 개망신 당하고 공당이라는 곳이 말이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정권이 정말 자기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니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법 왜곡죄 그러니까 이상한 법률 같은 거 만들면서 전 국민을 보호해야 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 이건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능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뭐 하나 하더라도 성과를 내야 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보수 재건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윤호개인 노선,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노선의 핵심은 계엄에 대한 것, 계엄 옹호냐? 안 된다. 탄핵, 불가피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이제는 그만. 이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에 실망하고 거기서 이탈하더라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0%, 17%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관문을 깨야 하고 그 관문을 지금 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징역형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
페이지를 바꾸자는 겁니다. 전 그래서 저를 이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로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층 내에서 이제 장동혁 리더십에 대한 불만, 부산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어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한동훈계라고 하는 한동훈식의 그런 정치의 확장도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정치공학적 구도가 총선이면 좀 다른데 지선이면은 여의도 의원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 만한 이유, 왜냐하면 자기 선거라고 생각하지를 상대적으로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래 좋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깃발을 들고 시대 정신을 읽은 다음에 대중 그리고 국민들께 이리로 가야 합니다라고 설득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것과 함께 가는 게 그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했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슨 뭐 한 줌 안 되는 윤호개인파들이 이 전통의 보수 정당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의도의 정치가 그런 지금의 정치공학적 상황, 뭐 총선이 아니고 지선이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관망 모드고 회피 모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 바로잡지 못해요. 그런 지지분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갈 때까지 손 빨고 기다려야 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극복하면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 뭐 정치공학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안 움직이니까 포기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맞닥뜨려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적인 경우는 정치가 민심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견인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절실한 민심이 나서고 행동하고 말하고 뭉쳐서 오히려 정치인들을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대구의 서문시장을 가는 거고 부산의 구포시장 그리고 온천천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제가 말하는 이 대의와 방향을 설명드리고 설득드려서 한번 그걸 전 국민 그리고 전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으로 모아보자라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오셨으니까 부산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가지는 의미는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은 역전승의 상징입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 때 막판에 윤 대통령 의로 담아 뭐 대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백석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한 곳이 이 부산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한번 지켜달라.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근데 부산에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전재수 자리 말고, 전재수 의원 한 자리 말고는 전부 의석을 주셨죠. 그런 이 결단을 해주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법을 부산은 제시한 곳이에요. 아주 명징하게. 2024년 10월에 금정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이 사실 막판에 역전당해서 몇 퍼센트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 이 대표와 조국 대표가 후보 단일화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뭐 지원 유세도 하면서 한번 진짜로 승부를 붙여본 거예요. 불을 붙인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땠냐면 명태균 뭐 그 얘기가 터졌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어떤 전회에 관한 그 불만들이 막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죠. 그때 제가 금정선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된다. 김건희 이 국정 이 개입 의혹에 대해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충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 아주 정면으로 제가 얘기했었고 그걸 부산 시민들이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22% 역전 압승을 했죠. 그러니까 아 이게 가는 길이다. 그때 이미 윤석열 노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정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선거로. 반면에 2025년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에 부산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거제 선거가 있었죠. 그때는 어땠냐면 계몽령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전환길에게 인사했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주도했죠. 그러면서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뭐 선거의 상징으로까지 내세우면서 선거를 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11%, 18% 대패를 했죠. 그럼 결국은 부산과 부산 경남 그리고 좀 넘어가서 경남이겠죠. 시민들은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답이 이거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명령하셨어요. 이번 선거는 결국은 부산에서 이미 그분들은 결단하신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따라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라는 부산 시민의 명령과 누가 그 명령을 정말 성심성의껏 마음을 열고 따를 것이냐. 여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자, 그 성패도 일종의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옵니다. 뭐 대구도 갔다 오셨고 이번에는 부산 오셨는데 뭐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렵겠죠. 저는 이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내를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 진심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은 보수 재건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뭐 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뭐 처세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뭐 제가 그런데 아직 뭐 대진표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 선거에서의 에너지, 이 시민들의 아주 절실한 에너지를 가지고 보수 재건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재건의 방식이 이제 대표님이 원내에 입장을 하신 어떤 식으로든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의 시점이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근데 너무 그 점에 집중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대선 출마까지도 했던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좋은 정치라고 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거나 제가 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더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건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만 그게 좋은 기회가 안 나온다고 해서 목매가지고 너무너무 막 거기에 집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보수 재건의 이 필요성 그리고 보수 재건의 적기예요. 지금에 이걸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게 전제로 좀 여쭤보기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부산 북갑 지역에 출마하실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도 어찌됐든 후보를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수표 분산이 우려가 되는데 민주당 어부지리로 흘러갈 경우에 조금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공학적 얘기 같아요. 그건 지금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고 선택받을 것이 이런 문제지. 그건 정치공학적 문제. 저는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치공학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대의명분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기반한 유능한 보수를 재건하자 이런 목소리가 저는 정말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정 지역에서의 선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특정 지역을 뭐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이 이제 뭐 이리저리 출마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북합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국 대표님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부산에서요? 부산이 됐든 뭐 군산이 됐든 뭐 조국당은 지금 민주당 쪽에다가 조국 대표가 군산에서 쉽게 당선되게 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나올 테니까 뭐 무공천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것 아닌가요? 좀 비겁하고 찌질하지 않나요? 거기서 무슨 부산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부산 분들은 뭔가 대차게 붙어서 정면 승부하는 걸 바라지 이렇게 뭐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서 여기 좀 자리 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표님 그리고 게다가 뭐 비례 그분 당 만들었을 때도 조국 당에서 비례 남자 1번으로 그러니까 2번이었죠. 갔던 분이고 자기 이속을 계속 챙겨온 분이잖아요. 뭐 그런 모습들을 감안하면 그분이 부산에 나올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요. 뭐 군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제가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제 불출마를 제일 먼저 걸고 시작했고 나름대로 그 정면으로 맞서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조국 대표님은 부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다. 뭐 그것까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뭐 계속 군산 얘기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지금 통일교 금품 의혹 수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사실상 뭐 출판 기념회 했으니까 선언하신 걸로 보이고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게이트 문제가 클리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말이죠. 정상적으로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고 그게 의미 있는 공격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출마 못하죠. 아니 총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종류로든. 근데 이거 한창 뭐 다 의혹은 의혹들이 돼 있고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건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걸 버젓이 하죠. 심지어는 뭐 1심에서 2심에서 뭐 징역 뭐 5년인가요? 받은 김용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뭐 국회에서 북코선트하고 보궐선거 나오겠다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만큼 후한무치해졌어요, 정치가. 그런데 그게 전통의 제1야당이 유능하게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도 큽니다. 이 당을 한 줌도 안 되는 윤호개인 세력들이 당권파들이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윤호개인 당권파들이 메신저로서 얘기하는 걸 누가 귀뚱으로나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박형준 시장도 사실상 이제 3선 도전에 나서는데 두 사람의 경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별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그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부산 시민들은 냉정하고 현명하시고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랑도 잘 맞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대차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말을 썼던 것도 딴 게 아니라 아니 지금 국민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라도 하는 리더십을 바라시지 않나요? 다 결정된 다음에 짠 나타나가지고 과실을 따먹는 리더십이 그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내가 뭐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받고 선명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거 할 테니 한번 제 뒤에서 한번 와주시겠어요? 한번 믿어봐 주시겠어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수 재건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을 확실히 끊어내고 유능한 보수로 가겠다. 이걸 확실히 하는 사람이 결국 저는 부산 시민이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랑은 그래도 가까운 사이고 잘 지냈었잖아요. 근데 어떤 스토리,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분과 의견 충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그래서 좀 의아한데 그분이 제가 비대위원장 있을 때 사무총장으로 발탁했고 그 최고위원 할 때도 제가 이제 러닝메이트로 간 거였는데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제가 그분이 저한테 무슨 뭐 반발하거나 그런 식의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헤어질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슨 사진 찍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날이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제가 대표님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며칠도 안 됐는데
최고위를 이렇게 붕괴시키는 걸 보고 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뭐 저는 정치에 있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 이런 식의 얘기는 그렇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다만 그렇지만 좀 의아했다는 말씀은 뭐 분명히 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